네, 글로벌 기업들의 최근 비즈니스 동향과 또 해외 외신들이 주목하는 뉴스들을 살펴보는 시간,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입니다. 문스타트업 연구소의 문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몇 가지 뉴스들 갖고 오셨는데 네, 오늘은 화제의 인물 이야기가 시작이네요. 네, 최근에 애플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 네, 수석 디자이너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네.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주식 시장에서 주가도 한 이분이 떠날 때 발표 났을 때 한 1% 정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하긴 애플이라면 뭐 성능도 모르겠습니다만 디자인으로 일단 사람들을 사로잡는 걸로 유명한 그렇죠. 회사였는데 네, 이분이 이름이 조니 아이브라고 네, 네.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인데 꽤 오래 애플에서 근무했나 보죠. 약 30년 정도 근무하고 이제 이번에 떠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애플 제품들은 다 이분이 스케치했거나 관여했거나 뭐 이렇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기억하는 제품들 중에 아이맥, 아이팟, 그 다음에 아이폰 이런 것들이 다 이분의 손을 거쳐서 나온 거죠.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생각을 하고 예. 생각한 것을 실제로 그려서 만들어봐 하고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만큼 친했겠네요, 둘이.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인터뷰할 때는 조니 아이브를 얘기할 때 소울메이트, 영원한 동반자다 이렇게 달콤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미움 좀 받았겠습니다. 이게 스티브 잡스의 일화들을 가끔 들어보면 네. 대개는 이런 걸 만들자 그러면 이런 부품이 들어가니까 이런 모양으로 돼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다듬어 봐 이제 이러는데 네. 이 애플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 거니까 이 안에다 부품을 어떻게든지 끼워 넣어. 네. 이제 이런 그렇게 좀 일하는 스타일이 달랐다는 얘기들 하는데요. 예. 이분과 관계된 걸 보면은 스티브 잡스 외에는 이 사람을 터치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굉장히 큰 재량권을 줬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군요. 회사를 떠나면 이제 은퇴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회사로 가는 겁니까? 이분이 Love From이라는 디자인 회사를 만드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디자인 회사는 애플이랑 계속해서 연결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협업을 하느냐 아니면 네. 애플과 끊느냐 뭐 이런 것도 관심이겠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렇죠. 근데 일단 표면상으로는 같이 코웍을 하는 걸로 예. 얘기가 돼 있습니다. 이분도 창업을 하고 싶으셨나 보네요, 결국. 그러니까 뭐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분이 2015년부터는 집이 영국에 있었는데 재택근무를 주로 했대요. 그래서 회의가 있거나 그럼 미국으로 날아가서 회의를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이분이 떠나도 뭐 괜찮다라는 두 가지 편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스티브 잡스의 좋은 파트너였던 네. 디자이너가 회사를 떠나면 네. 사실은 그럼 스티브 잡스 사후에 애플의 디자인 컨셉이 이분이 얼마나 기여했었느냐에 따라서 네. 떠나고 난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지. 그렇죠. 아닌지도. 그게 사실은 이분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분들 전문가들의 얘기인데요. 예. 이분이 떠나고 나서 이 아이브가 떠나는 빈자리는 대신할 사람을 뽑지 않는다 그래요. 영구 결번이에요? 네, 일단은 결번이고 디자인 누가 해요 그럼? 그 디자인 팀이 일단 수평 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자리를 메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리더 자리는 제프리 윌리엄스라고 생산 쪽을 총괄했던 임원이 같이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겠어요. 우려하는 쪽에서는 실질적인 운영은 되겠지만 디자인과 관련해서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조직도 바뀐 거 보니까 이 사람 자리를 아예 없앤 건데 네. 이래서 되겠나 하는 네. 걱정이 있는 거고 또 네. 반대에서 보는 분들은 어차피 하는 일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 자리 없애도 회사 돌아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이 애플에 입사했던 사례를 보니까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우연한 기회에 스티브 잡스랑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애플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애플에 입사를 하고 나니까 스티브 잡스는 중간에 왜
자기가 차린 회사지만 쫓겨나가듯이 나갔던 퇴사했던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입사를 하고 스티브 잡스는 없었기 때문에 펩시콜라 CEO였던 분이 와서 애플을 꾸리면서 사표를 여러 번 낼까 말까 하다가 이 디자이너가 예 그러다가 스티브 잡스가 돌아오면서 이 마음 맞는 사람과 다시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신나게 또 힘들게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친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아까 뭐 소울메이트라고도 하셨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 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2017년 기준으로 디자이너 팀이 약 17명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14년 기준으로 좀 놀라웠던 게 그렇게 큰 회사인데 네. 디자이너가 그거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했다는 거 보니까 참 대단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애플에게는 뭐 아무런 별 차이가 없는 변화일 수도 있고 사람들은 뭐 살짝 걱정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애플에 그런 일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 조니 아이브스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나오게 되는 제품들을 보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더 잘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의 빈자리가 정말로 큰 것으로 또 영향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의 입장에서는 이분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만큼 다양한 제품들이 좀 나와주기만 해도 괜찮은데 요즘 스마트폰 업계의 고민은 사실은 뭐 새로운 디자인이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다음에는 뭘 만들어야 사람들한테 휴대폰을 또 팔 수 있지? 즉 기존 휴대폰을 바꾸라고 하려면 뭔가 더 좋아진 게 있어야 되는데 화면이 뭐 넓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좋아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카메라가 앞뒤로 달려 있어요부터 등등 시작해서 다양한 부가 기능들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계속 고민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게 이제 좋은 포인트긴 한데요. 우리가 잠깐 이 필름을 뒤로 돌려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한 10년 전, 15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때도 그냥 뭐 접는 폴더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뭔가를 출시할 때 사람들을 굉장히 흥분하게 하고 며칠 밤새워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재미있는 혹은 가슴 뛰게 하는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요새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정말로 새로운 기능이나 혁신적인 제품에 대한 것도 맞는데 뭔가 나왔을 때 막 흥분되고 야 이틀 밤새서 갖고 싶어 그런 것들은 요새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제품들이 좀 나오면 조금 더 재밌어질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스마트폰 회사들 입장에서야 어차피 보급률이 대부분 이제 찼으니 새로운 거 안 나온다고 설마 스마트폰 안 쓰겠느냐. 어차피 뭐 새로운 기능을 넣어도 사고 안 넣어도 살 거니까. 근데 누군가는 또 뭔가 내놓을 겁니다.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죠. 다른 업종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음료수 회사들 이야기인데 요즘에 미국의 주류 기업들 술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 알코올 안 들어간 음료들까지도 손을 뻗치고 있다. 하는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타임지 등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주류 회사들이 알코올 도수를 확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음료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의 성장률이 뛰어나게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술 파는 회사들은 술 아닌 다른 음료도 팔아도 충분히 시너지는 있는 그런 구조이긴 하죠. 어차피 슈퍼마켓이나 어딘가에 다 납품처나 유통망을 갖고 있으니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타이어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음료수를 만들겠다고 하면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거 갖다 팔려면 또 유통망 다시 다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시너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잘 안 했던 일을 한다는 건 뭔가 고민이 시작됐다는 뜻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음주 그 단속법이 강화되면서 저도 주변에서 들어보면 술을 먹는 기회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주류 업체에서 당연히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뭘 해야 이 줄어든 매출을 증가시키지 고민을 할 텐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20대에서 40대까지 그 연령층을 볼 때 과거에 비해서 알코올을 소비하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라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같은 연령대라도 예전보다 술을 덜 먹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령화도 되다 보니까 젊은 층 자체가 줄기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재미있는 게 미국의 뉴욕 브루클린 지역에 가면 그 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바들 중에는 알코올을 뺀 술을 파는 그런 바들이
꽤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알코올을 뺀 술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네. 그게 무슨 술이에요? 그러니까 칵테일 같은 거에도 그렇겠죠. non-alcohol이 있으니까. 예, 뭐 버진 그래서 뭔가 했더니 하여튼 알코올 않는 칵테일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재밌었던 게 한 20년 전에 그 루트비어라고 있는데 네. 그게 맥주인데 알코올이 안 들어가 있는 걸 일반 사람들이 먹어서 저도 먹어보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즐겨 먹기도 하니까 알코올이 없는 음료라는 것들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건 맞죠. 결국은 떠밀려서 찾게 되는 시장이라는 뜻이네요. 주류 업체들 입장에서는. 계속 술 만들어 팔고 싶을 텐데. 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버드와이저를 만들고 있는 AB 버드와이저 그 회사에서도 인베브. 예. 네, 거기에서도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는 혹은 알코올을 현저히 낮춘 음료를 2025년까지 약 20%에서 30%까지 늘릴 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음료 시장도 늘 그 음료가 그 음료 같아도 빠르게 또 변하는 것이 한참은 우리는 음료수 그러면 탄산 들어간 탄산 음료를 대표적으로 생각했는데 네. 요즘엔 탄산 안 들어간 음료수가 훨씬 많고 어느 그것도 시대에 취향이 바뀌었죠. 어느 시점에 그냥 확 바뀌었죠.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음료나 주류 관계되는 일 하시는 분들은 뭔가 변화의 시점이 오고 있어서 네. 사실은 이런 트렌드가 안 바뀔 때는 늘 사람들이 마시던 거 마시니까 새로운 신제품이 시장을 파고들기 좀 어려울 텐데. 네. 그러니까 한 10년 전 기회도- 혹은 20년 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니네가 크면 그 물을 기름처럼 돈 주고 사 먹는 세상이 될 거다. 그래서 아유 말이 돼요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물 다 돈 주고 사 먹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시점이 지나면 알코올이 빠져 있는 알코올 맛 나는 음료가 많이 생길 거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예.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라는 것도 음료 업계에서 새롭게 또 부각되고 있는 시장인데 네.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는 게 이들이 홍보하는 바에 따르면 마시면 힘나는 음료. 네. 그러니까 뭔가 카페인 같은 것도 좀 들어있고 네. 설탕도 좀 들어있고 해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커피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시험 때 어머니 저희 밤샐 거예요. 그러고 허락받고 커피를 마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신 적 있죠? 예, 전 시험 때 밤새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커피 많이 먹고 그냥 자고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비슷한 효과를 노리는 각성 효과가 주로 이제 있는 그런 음료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 카페인의 효과 또는 카페인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예. 운동 선수들이 운동할 때도 이거 먹으면 힘이 좀 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까? 소비자들도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시장으로는 뭐 10조 단위대 굉장히 큰 시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사실 이 에너지 음료가 출시된 것은 생각보다는 좀 오래됐습니다. 약 3, 40년 전에 일본에서 그런 제품들을 출시를 했었는데요. 예. 그게 생각보다 많이 퍼지지는 않았지만 그 뒤로 타일랜드에서도 비슷한 음료를 냈었고요. 이게 사실은 에너지 드링크라고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면 생소하지만 예. 예전에 우리나라 DJ학에서 많이 만들었던 그렇죠. 바카스? 네. 뭐 이게 사실은 뭐 그런 비타민 어쩌고도 있고요.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소구하는 소구점이 네. 소비자들에게 광고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거기도 카페인이 들어있긴 할 텐데 이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 확실하게 커지기 시작한 것은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그 레드불이라는 제품이 네. 1990년대에 유럽의 오스트리아에서 그걸 만들었어요. 미리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미국하고 유럽에 여러 가지 홍보들을 했습니다. 자동차 경주에도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예. 스카이다이빙 하는 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 하는 데도 그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대학가에서도 이 에너지 드링크를 팔았는데 일반 드링크보다 한 두세 배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이거 먹으면 커피 대신에 힘이 나니까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가 중심으로 해서 예. 퍼지기 시작했던 게 1990년대, 2000년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료 시장 보면 참 사람들이 이중적이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네, 그 칼로리 없는 음료 일부러 찾는 분들도 있고 그 시장도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또
칼로리도 높다면서요. 당도 많이 들어있고. 그렇죠. 높죠. 또 일각에서 보면 들어있는 성분들 보면 참 몸에 안 좋을 만한 성분들만 잔뜩 넣어놨다고도 비판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류인데 네. 논란이 좀 있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야 이런 거 계속 팔게 하면 어떤가? 뭐 건강 문제나 이런 이슈는 없습니까? 이 사실 최근에 그 뭐 뉴스위크나 이런 그 해외 매체들에서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커네티컷주의 그 고중학생들이 선생님하고 차를 대절해 가지고 워싱턴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행진한 이유는 이 에너지 드링크를 학교에서 또는 학교 주변에서 그리고 16세 이하 학생들에게는 팔지 못하게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하고 행진을 했는데요. 예. 2017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이 에너지 드링크를 먹고 사망하는 그런 사례가 미국에서는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에너지 드링크를 먹고 응급실을 찾은 사례가 2만 건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찾아낸 통계이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에너지 드링크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물론 커피처럼 카페인이 좀 있기는 하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방어를 당연히 하죠. 네. 그런데 염려할 만한 것들은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리투아니아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규정이 혹시 있어요? 학교 청소년들에게는 뭐 팔지 마세요 하는 음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니까 학교 안에서는 이렇게 에너지 음료를 팔지 마십시오라고 학교 매점 이런 네. 데서? 예,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지만 밖에 나가면 또 그렇게 파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기야 뭐 편의점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예, 그런데 보면 해외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보고 문제가 되면은 이제 이슈가 되잖아요. 그럼 네. 법도 생기고 하면 우리나라가 그 뒤에 그것들을 쫓아가긴 할 텐데 실제로 그런 규정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우리들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지 네. 또 학교나 또 그 법을 만드는 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문스타트업 연구소의 문영진 대표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따라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